완주군 의회가 언론 홍보 예산 조례를 발의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일부 언론의 압박에 밀려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기관들이 관행처럼 새마을기를 내걸고 있습니다. 유신 잔재인 만큼 개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찬성률을 높이려 지분 쪼개기 편법을 썼는데도 전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반의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주먹국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습니다. 완주군 의회는 홍보비 집행에 원칙을 세우겠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발의 당시 찬성했던 대다수 의원들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완주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언론 홍보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단 한 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포인트 임시회였는데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전체 11명 가운데 찬성은 고작 1명뿐이었습니다. 의장님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긴 상태에서 그냥 의장님이 결정한 대로 그냥 따르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의장님과 또 이제 기자분들과 사이좋게 좀 지내자. 부결된 언론 홍보 예산 운용 조례의 취지는 언론 매체의 영향력과 홍보 효과를 고려해 군 홍보비를 집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악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보도로 언론중재위 제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럼에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집행해왔던 그런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기준의 원칙을 세웠고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데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온 홍보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전문적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해서 동료원들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재작년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130억 원.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마땅함에도 완주군 의회가 언론 조례를 스스로 포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청은 물론 행정기관 곳곳에서 상징처럼 내걸려 있습니다. 기관들은 그저 관행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청 개항대에 태극기 전라북도기와 더불어 새마을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76년 정부 지시로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사와 주민센터에도 걸려 있는데 정읍과 임실 등을 제외한 10개 지자체 행정기관에 깃발이 개양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던 새마을기 개양이 자치단체 결정사안으로 바뀐 것은 무려 20여 년 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많은 지자체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새마을기 개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안 내리고 거는 것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과 광주, 전북교육청과 선관위 등에서는 더 이상 깃발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특히 70년대 개몽운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다 보니 새마을기 개양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7, 80년도 때 새마을 그거를 지금까지 걸고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기는 유신잔재라며 당장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개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 시대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새마을기는 내려줘야 된다라고. 새마을기가 나라의 상징인 국기와 함께 언제까지 내걸려야 하는지 단체장들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주민 동의율을 높이려고 찬성 가구들의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갰다는 의혹, 어제 전주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가구의 경우 1%씩 지분을 쪼개 자녀에게 넘기는 등 악의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여전히 동의자 수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효자동 재개발구역에 있는 한 노후주택. 20년 넘게 김모 씨가 소유해온 이 집은 2015년 6월 갑자기 딸과의 공동 소유로 바뀝니다. 주목할 점은 나눠진 지분의 비율입니다. 아버지는 99%의 지분을 유지한 반면 딸은 불과 1%의 지분만 물려받았습니다. 집이 60평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버지가 0.6평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을 굳이 조합 설립을 신청하기 직전 딸에게 물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 씨 부녀는 얼마 후 재개발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2장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조합 설립 당시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자 편법을 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재개발이 원칙과 어떤 절차를 밟고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차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주민들 말대로라면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자 수는 36명가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 설립 기준인 찬성률 75%를 넘기지 못합니다. 275명이 이상이 동의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6명이 빠지면 약 240명이 동의를 한 거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에서 엄청나게 많이 미달하는 거죠. 사업을 승인한 전주시도 효자동 지구에서 나타난 지분 쪼개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제한이 없거든요. 최종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올 때 5사람으로 쪼개놓은 것을 이 중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전주시가 취재진 요청에도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측 주민들은 조합 설립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의 지역 발전 현안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여당답지 않은 존재감에 허약한 정치력으로 특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부 해결 방안으로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GM 군산 공장을 활용한 성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제3금융중심지가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현안 사업만 나열했을 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뒷받침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 발전 사업들인데 그간 야당 측에서 비판이 이어질 때조차 제대로 된 의견 한 번 낸 적도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의제 설정 능력도 사업 추진을 이끌 역량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최근에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무산과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사태 파악은커녕 무력감만 드러냅니다. 민주당에서 한 번도 그런 잘못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당 내부에서요, 우리 좀 협의도 하고 있고, 좀 정부하고도 그런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하시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더불어민주당의 도내 의석은 10석 중 2석. 정권 교체와 함께 일당 100에 힘 있는 여당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고작 의석 수 수준의 정치력에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움직임에 정부의 명확한 의견 표명이 요구됩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캠퍼스 일부를 경북 의성으로 옮기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민주당, 전라북도의 의견을 묻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은 농생명 융합도시를 핵심으로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200만 도민과 백지화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선물을 돌린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 70여 건이 적발돼 고발과 수사 의뢰, 경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평화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1000명이 모이는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표현하며 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노조 혐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가 도청에서 열립니다. 장터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며 제수용품과 과일 등 70여 품목이 판매됩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인 연합회는 30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식을 갖고 탄소 발열 벤치와 교통 신호등주 개발에 기여한 유니온시티 임동욱 대표를 제2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나무를 뽑아달라며 굴삭기를 부른 뒤 기사를 유인하고 굴삭기를 훔친 3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실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9살과 37살 이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임실 관촌의 한 마을에서 견인 차량으로 굴삭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예타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타 종합발전 방안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도별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는 오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민원이 많은 축산 악취 지역 18곳에 150여억 원을 들여 냄새 저감제를 지원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 분뇨가 신고량보다 20% 초과하는 곳과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는 농장은 각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